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맥동률은 이 맥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분의 교류분을 뜻합니다. 이 정류회로별로 우리가 맥동률을 살펴보면 단상 반파는 121%, 전파는 48.2%이고요. 삼상 반파는 18.3%, 전파는 4.2%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단상 전파 정류회로의 맥동률을 묻고 있습니다. 48.2%, 즉 0.48 정도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 중 중권 권선에서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전기자 권선법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뒷피치, 이 부분을 앞피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것, 즉 뒷피치가 앞피치보다 큰 것을 진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 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서 기하학적 중성축과 각도 세타만큼 브러쉬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 감자 기자력은 얼마인가?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고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이때 전기적인 중성축 세타만큼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 중에 이 주자속을 감소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감자 기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자속과 수직으로 만나는, 즉 교차하는 부분을 해당하는 것이 얘를 교차 기자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얼마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감자 기자력은 이만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얼마예요? 2 세타만큼이 되겠죠. 즉 전체 중에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 얼마예요? 180도죠. 180도를 우리가 라디안법으로 나타내면 파이라고 하잖아요. 파이 중에 감자 기자력은 2세타만큼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이 기자력 F다라고 하는 것은 NI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NI. 그럼 코일의 감기 횟수는 총 도체 수를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코일의 감기 횟수는 뭘로 나눈다고요? 총 도체 수를 2로 나누면 돼요. I, 전류는 요 코일 하나하나에 흐르는 전류, 즉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를 뭘로? 병렬회로 수로 나누면 돼요. 요렇게. 근데 이 기자력이 뭐예요? 극당이잖아요. 극당 암페어 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P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렇게. 맞죠? 그 중에 파이분의 2세타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감자 기자력이 되더라. 파이분의 베타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죠. 파이분의 베타만큼이 교차 기자력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EAP분의 GI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수값 K로 보겠다 이거죠. K로 보겠다. 그럼 감자 기자력은 K의 파이분의 2세타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PWM 인버터에서 나타나는 고조파의 영향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고조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신호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조파에 의해서 손실 발생할 수 있고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크의 진동도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적인 마찰이라던가 또는 관성 이런 것은 고조파와는 무관하죠. 얘는 전기적인 신호인 거고 얘는 기계적인 마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영향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삼상 권서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이 삼상 유도전동기에는 농형 유도전동기와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에는 전전압 Y델타 리액터 기동 보상기법, 콘돌퍼법이라고 하는 기동 방법이 있고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는 2차 저항법, 다른 말로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을 묻고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 XD와 횡축 리액턴스 XQ는
그 크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동기발전기를 그려보면 여기에 전기자 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습니다. 돌극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자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이고 얘가 회전을 하겠죠. 즉 돌극형에서는 공극의 길이가 불균일하죠. 자, 이때 이 계자의 축과 같은 방향의 리액턴스를 우리가 직축 리액턴스 X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계자의 축과 수직이 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리액턴스를 XQ, 횡축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공극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와 얘의 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XT와 XQ를 비교해보면 이 직축 리액턴스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통형, 즉 비돌극형에서는 얘네 둘이 서로 같습니다. 공극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극 60Hz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시 2차 주파수가 3Hz, 2차 동선이 500W일 때 발생 토크는 얼마인가? 단 기계수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토크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근데 토크의 단위가 kgm입니다. 0.975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n s분의 p2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ns 동기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가 되고요. 자, 극수는 8극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게 되면 그 값이 900 RPM이다 라고 하는 값 나옵니다. 자, P2를 구하기 위해서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2차 동선이 주어져 있어요. P2는 S분의 PC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차 입력은 2차 동선을 슬립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주파수분의 2차 주파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1차 주파수는 60Hz가 되고요. 2차 주파수는 3Hz다라고 해서 얘가 20분의 1 되겠네요. 그럼 얘는 PC2는 500이고요. 곱하기 S분의 1은 20 되겠죠. 계산해보면 10,000W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0.975 곱하기 동기속도 900 되고요. P2 2차 입력 1000. 만이죠. 그죠? 1000이 아니라 만.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약 10.8 kgm다라고 하는 토크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직류, 교류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역률에 따라 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계자, 즉 계자의 권선을 적게 감고요. 강전기자형, 전기자의 권선을 많이 감는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되어 있고 역률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즉 보상권선을 설치하여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줌으로써 역률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편 사이에 고저항 도선을 사용한다. 이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라. 다시 역률에 따라 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계자, 강전기자형, 역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하여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고요. 단락전류 제한을 위해서 전기자와 정류자편 사이에 고저항 도선을 사용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자, 계자 권선을 적게 한다. 그쵸? 전기자 권선 수를 많게 한다. 이게 뭐예요? 약 계자,
강전기자형 얘기하는 거고,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보상건설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브러쉬의 접촉장을 적게 한다. 아니죠.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고주항 도선도 사용을 하고, 브러쉬의 접촉저항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 단절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코일 간격이 극간격보다 작은 권선법을 우리는 단절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부가적으로 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단점으로는 이 전절권에 비해서 단절권 개수 배만큼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단절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자속 밀도의 최대값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단, 자속 밀도 최대값은 1.5 웨버 퍼 제곱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 같은 경우에는 K의 상수값입니다. 주파수의 BM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데, 이 최대 자속 밀도가 1.5 웨버 퍼 제곱미터보다 큰 경우에는 제곱에 비례하고요. 1.2 이하인 경우에는 1.6에 비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라. 문제에서는 1.5라고 되어 있죠.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로 배열한 것은, 이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는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죠.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모노사이클릭형은 쉐이딩보다도 더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다시 반발, 콘덴서, 분상 이렇게 외워두시고, 쉐이딩, 그 다음에 모노사이클릭형. 반발 중에서는 기동형이 유도형보다 더 기동 토크가 크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크로우링 현상으로 맞는 것은, 이 크로우링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상 유도전동기 기동 시 전동기가 정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이 정격 속도 이하에서 낮은 속도로 안정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슬립이고요. 위에는 토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얘가 부하 토크입니다. 부하 토크. 그럼 속도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동기 토크는 부하 토크보다 커야 돼요. 보통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우링 현상 같은 경우에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고정자와 회전자 간의 슬로스에 부적합할 때 전동기의 토크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전동기의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왜냐하면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낮아요. 가해지는 토크가 적단 말이죠. 그러면 속도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속도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전동기가 정격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 운전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크로우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우링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정자 슬롯과 회전자 슬롯 수가 상대적으로 부적당할 때 또는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루드 슬롯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문제 보기에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기동 시 회전자의 슬로스 및 건선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정격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안정 운전되는 현상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건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E,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한 경우 선간 전압 및 선전류 및 피상전력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는 A, 그리고 여기는 B라고 보죠. B. 여기에서 여기에 전압이 E입니다. E. 그리고 얘도 똑같이 2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와 얘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게 돼요. 따라서 요만큼의 전압은 루트 3 2가 됩니다. 요만큼의 전압이 얼마가 된다고요? 루트 3 2가 된다고요. 얘는 2, 얘도 똑같이 2인데 얘네들 두 개 간의 위상차가 120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루트 3 2가 돼요. 이게 상전압이 되겠죠. 이 한 상의 전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간 전압은 이것의 루트 3배가 되겠죠. 얘는 3,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똑같이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거고 Y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I가 됩니다. I. 자, 그랬을 때 피상전력 PA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3, 2예요. 선전류는 I입니다. 그렇죠? 그럼 3 루트 3이 약 5.2 정도가 돼요. 5.2에 2I가 피상전력이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선간전압은 3, 2, 선전류 I, 피상전력 5.2, 2I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생기는 와류소는 철심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와류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철판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즉 라운드 t, 라운드 파이,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철판의 저항과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와류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와류손 P2는 어떤 비례상수 K에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두께, 즉 이 철판의 두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와류손은 철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계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과도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 시 또는 사고 시 얼마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 단락비가 크다라는 의미에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즉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크면 안정도가 좋아지겠죠. 따라서 플라이휠 효과를 크게 할 것.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소극여자 방식 채용, 동기탈조 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7번째 보시면 정상 임피던스는 작고 영상 및 역상 임피던스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도 안정도가 향상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안정도 향상 방법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플라이휠 효과를 어떻게 크게 해야 되겠죠.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기자 권선에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 및 회전 방향은, 즉 어떠한 자개 내에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엄지는 힘의 방향이고요. 검지는 자개의 방향이고 이 중지는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개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자, 전류는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해 보면 자,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죠. 자개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힘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는 자개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전류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힘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동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를 전부하 전류 이하에서 동일 전류로 운전할 경우 회전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해당 관련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부하 전류가 되고요. 여기는 회전수를 보겠습니다. 이때 정격 전류에서 속도가 다 동일하다고 볼게요. 정격에서 회전수가 동일하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동기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자, 분권. 자, 분권 전동기의 특징은 유도 전동기와 동일하게 정속도 전동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속도. 그럼 부하 전류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거의 이렇게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거의 이렇게 속도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분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직권을 볼게요. 자, 직권의 특징은 회전수가 전기자 전류의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러면 자, 정격일 때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증가하면 회전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직권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가동 복권은 요 둘 사이 요 정도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얘는 가동 복권이 되고요. 차동은 가동과 반대 이렇게 됩니다. 차동. 직가 분차. 문제에서 정격 전류, 즉 전부하 전류보다 낮은 전류에서 회전수가 제일 큰 게 뭐냐 묻고 있죠. 이게 제일 속도가 크네요. 쭉 보면 직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 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에 있어 M 중 중권일 때 병렬의로수 A는 얼마인가? 중권에서 병렬의로수 A다라고 하는 것은 극수와 같습니다. 단중에서는 병렬의로수는 극수와 같겠죠. 근데 다중에서는 여기 M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삼상 직권 정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 삼상 직권 정자 전동기의 구조를 보면 고정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전원에 대해서 직렬 접속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변압기를 삽입해서 이 변압기에 의해서 브러쉬에 가해지는 전압을 조정하여 전동기 특성을 제어하는 그러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압을 조정하여 전동기 특성을 조정함과 동시에 경부하 시 속도 상승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직권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 시 자속이 0에 수렴하여 위험 속도가 됩니다. 하지만 변압기의 자기 포화를 이용해서 경부하 시에도 위상 속도, 즉 위험 속도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압을 조정하여 전동기의 특성 조정과 경부하 시 위험 속도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중간 변압기를 이용하여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전자 전압을 정류작용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겠고요. 권수비를 바꿔서 전동기의 특성 조정 가능합니다. 2번에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2대를 직렬 종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그 동기 속도는 어떤 전동기의 속도와 같은가? 이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극수 P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두 극수를 더한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종속 접속법, 즉 직렬 종속에서는 극수를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해주면 되겠더라. 그럼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과 같은 극수를 갖는 전동기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